안녕하세요. 선거연수원의 문은영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선거에 참여하게 되면서 처음 접하게 되는 선거에 대해 낯설고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선거교육과 관련한 과정을 마련하고 있고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관심을 기울이시는 거겠죠. 이번 시간에는 선거와 관련해 학교에서 그리고 학생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해 선생님들께서 꼭 기억하고 알아두셔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점검해보고 학교 안팎에서 선생님들께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즉 유권자가 되기 위한 선거권 연령은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인 자로 선거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권이 있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과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런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은 선거권이 있다고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을 하는 그 시점에 18세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약간의 시간차가 있어 선거일에 임박해 18세가 되는 우리 학생들의 경우 헷갈릴 수 있으니 언제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그 시기를 안내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같은 교실 안에서 선거권이 있는 학생들과 없는 학생들이 섞여 있으니까요. 물론 누구나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해 단순하게 의견을 나누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거운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확대 차원에서 당원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도 하향됐죠. 네, 16세입니다. 이 경우에도 당원에 가입하는 입당일을 기준으로 16세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부모님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8세 이상의 학생들은 이제 선거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면서 후보자로 출마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점도 선거일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이 되어야 후보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운동에 있어 선거권자와 약간 차이가 있는데 후보자의 특성상 선거운동 당시 18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다른 후보자와 공정한 경쟁이 되겠죠. 물론 여전히 여러 가지 제약사항도 있습니다. 민법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선거운동 유세를 위한 차량이나 장비 등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처분 허락이 있어야 하고요. 선거 후 선거와 관련된 비용을 정산하기 위해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용을 회계책임자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때 성년인 회계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선거 과정에는 여러 절차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실제 출마와 관련해서는 쉽게 결심하기 어려운 측면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2024년 고등학교 3학년인 학생이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지 물었을 경우 국회의원 선거는 2006년 4월 10일에 출생한 사람까지 할 수 있으므로 4월 12일생부터는 할 수 없다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선거에서 어떤 후보자를 지지하는데 반 친구에게 그 후보자를 찍어달라고 말하고 싶다며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이 경우 해당하는 답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5개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어떤 후보자의 교육 공약이 마음에 들어서 친구들에게 그 후보자의 공약을 정리해서 그 후보자를 찍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학생이라면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 메시지를 보낼 경우 한 번에 20명을 초과해 보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사례는 같은 반 친구가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면서 대신에 선거에서 어떤 후보에게 투표해줘 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정당이나 후보자를 찍어주는 대가로 게임 아이템, 이런 재산상의 이익이 되는 일체의 금품을 주고 받는 것은 매수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대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후보자 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을 돕는 학생인데 선거사무소장님이 고맙다면서 문화상품권을 줬는데 받아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어떤 금품 등을 받지 않고 하는 활동을 의미하므로 문화상품권이나 돈, 재산상의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6번째 사례는 선거일에 18세가 되는 학생인데 이번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이 경우 18세 미성년자라도 입후보 시 부모님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후보자 등록에 관한 내용이 더 궁금하다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연락해서 알아보라고 하시면 됩니다. 7번째 사례는 어떤 정당의 당원인 고등학생인데 친구들을 내가 활동하고 있는 정당에 가입하라고 말하고 싶은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관한 것입니다. 이 경우 한 정당의 당원으로서 당원 가입을 위한 권유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겠죠. 마지막으로 8번째 사례는 어떤 정당의 당원인 학생인데 친구도 그 정당에 가입하고 싶긴 한데 당비를 낼 수가 없어서 대신 내줘도 되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경우 당원이 당비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것은 당비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돼서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그 누구보다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선생님도 선생님 이전에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선생님의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인정해주기보다는 정치적 중립성에 더 큰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헌법재판소의 교육공무원 및 사립교원의 선거운동 금지 위헌 여부가 헌법소원으로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합헌 결정이 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 이유로 근무 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기본 생활 습관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는 점, 기간과 태양, 방법을 불문하고 일체 금지시키는 방법 외에 제한적인 방법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수업 과정 중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거운동입니다.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다소 구분이 될 수 있는데 더 넓은 범위를 의미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이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것은 선거 과정이나 선거 결과에 변화를 주거나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좀 잘 안 와닿긴 하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 반대, 공약사항 등을 언급하거나 공유하는 것, 홍보를 부탁하는 것, 강연회 등에 참석을 권유하는 것 등은 직접적인 선거운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교육과정 중에 선거와 무관하더라도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을 객관적으로 균형 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또 구체적인 사안을 다룰 경우 언론 보도를 예를 들면 가능한 여러 관점의 보도 등을 함께 설명해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생각과 비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선생님의 영향력은 학교 내에서만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여전히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업 과정과 무관한 시간과 장소라도 방금 언급해드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들의 실제 선거 과정을 체험하기 위한 교육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 등 지지도를 조사해서 발표할 수 없고 투표가 종료되기 전에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물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투표의 비밀보장 원칙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선생님들은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정당 후원회나 후보자 후원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학생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후원에 기부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내용들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임으로 있는 반에 공지사항을 올리는 단톡방에 어떤 후보자의 공약이나 선거 벽보, 선거 공보 파일을 올리면서 다른 반 학생들에게 전달해달라고 할 수 있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으로 금지됩니다. 라고 답할 수 있고, 선생님이 국공립학교의 교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번 선거에서 어떤 당의 공약이 좋으니 그 당을 선택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발전한다. 라고 말해도 되는지요? 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과 마찬가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으로 금지되고,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후보자를 소개하고 정부에서 큰 상을 받았다,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생님이 친구가 이 후보에서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다, 주위 친구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것. 어떤 정당은 다른 정당에 비해 적합한 공약을 많이 개발했다고 느껴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그 정당의 정책 공약을 비판하고 다른 정당의 정책 공약의 좋은 점을 설명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잘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라는 질문의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답과 같습니다.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 전에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는 단톡방에서 출구조사 명목으로 각자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표시하라고 할 수 있는지요? 라는 질문의 경우에는 선거인에 대하여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하는 것은 금지된다 라고 하겠습니다. 후보자가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을 학교 운동장에 정차하고 확성장치로 지지 호소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학교 관리자 의사에 반하면 안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한다고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학교 관리자가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학교 출입을 거부하거나 자제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서 오고 갈 수 있는 질문들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는데요. 실제 상황에서는 더 다양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다 답변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와 같은 맥락에서 판단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의문이 드신다면 선거관리위원회 대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1390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원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외에도 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연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소년 선거 교육에 관한 책자와 리플릿, 동영상들을 준비해 놓고 있으니 필요하신 자료를 찾아보는 것을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런 거다! 데이트 할 사람이 없어. 이따 치고 이따 그럼 데이트. 선거. 저도 선거. 네. 연예인은 관심 없어요. 데이식스 공연이요. 저도 근데 공연 잠 저 선거. 저 자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벌써 몰랐는데. 불어의 미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 물어보니? 나 연예인인데? 아 진짜? 대학 가는 거죠. 유튜브? 먹는 거 좋아해서 막 맛집 이런 것도 막 보고 게임 선거 알죠. 알죠. 투표하는 날 국회의원 선거날 쉬는 날 쉬어요? 쉬지. 뭔가 진짜 어른 된 기분? 인증샷 찍어야 돼, 인증샷. 나도 선거를 하는구나. 일단 어른이 된 것 같고 약간 좀 책임감이 더 생겼다고 해야 되나?
뭐가 좋아서 뽑아야 하는지 그걸 아직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내 이 한 표가 그냥 막 던져도 되는 표인가 생각도 들고 그때 공약 잘 찾아보고 올바른 사람을 뽑아야지 하는 생각밖엔 아직은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표가 약간 저희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닐까.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나도 그런 권리를 이왕 행사할 거면 좀 제대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어차피 것 할 거면 좀 뭘 알아야 되니까. 같아요. 예. 전 의무. 전 권리. 저도 권리. 해야 되니까 그냥 하라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약간 학교 규칙 따르듯이 하는. 내 의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전 권리. 내 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어요. 투명한 사람을 뽑고 싶어요. 자신이 지킨 공약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하는 크게 과장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한테 확실히 호감이 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다 빼고 다 빼도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거 양심이라고 생각해요.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별로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지도자는 뭔가를 하라고 뽑아놓은 자리인데 거기 가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뽑은 이유가 없죠. 투표 기간만 되면 앞에선 굽신거리고 좀 있다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런 정치인은 별로인 것 같아요. 저희 그게 모를 것 같아요. 이게 불법인지 뭔지, 아닌지. 불법인지 아닌지. 난 떨릴 것 같아요. 불법 현장 이러고. 뭐 도둑질 하는 거 보면 신고하듯이 당연하게 신고하지 않을까? 그냥 무시할 것 같은데요? 그냥 보고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주변에 피해주는 그런 선거운동이 있거든요. 전체에서 선거 차량에 와가지고 시끄럽게 노래 틀어놓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피해가 어느 정도 가잖아요.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그게 하는 게 좀 더 진실되지 않나.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는 정치적 공약을 내세운 정치인이 이제 조금씩 보이고 이거는 실현 가능하겠다는 게 보여서 이런 사람은 괜찮은 것 같다라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 눈빛은 좀 별론데 막 이런 거. 저희가 인터넷을 요즘 많이 하긴 하지만 그걸 100% 완전히 믿기보다는 조금 걸러낼 건 걸러내고 이거를 해야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은 드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투표권이 생겼으니까 같이 투표장에 가자고 권유를 하고 투표장으로 놀러 가자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요즘 선투표도 많으니까 선거 미리 하고 그 다음에 놀러 가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일자리 창출? 일자리가 없잖아요. 망했지. 완전 다들 제 주변만 봐도 먹고 살 걱정밖에 안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한테 직면해 있는 문제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해결을 하고 싶어요. 만약 국회의원이면. 동물법이나 환경, 외국에서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그러면은 엄청 큰 벌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벌금 좀 내거나. 주택 문제를 좀 해결해보고 싶어요. 요새 전셋값도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싶어요. 아니, 선거란 표현이다. 일단 제 의사를 표현하는 거고 제가 이 사람을 뽑음으로 인해서 나의 의견이 이 사람의 의견과 같다는 걸 표현할 수 있는 암묵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평등이라고 생각해요. 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한 표이기 때문에 미래를 뭔가 그냥 약간 책임감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생겼으니까 힘? 선거권이 주어지면 이쪽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후보자를 좀 더 선택하지 않을까. 열쇠다?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열쇠다. 삶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다. 살아가는데 가장 지도자가 잘해야 좀 더 편하잖아요. 근데 그 지도자를 뽑는 거니까 많이 어색하고 긴장되고 좀 생소하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첫 번째 투표 같이 잘해보자. 우리 함께 투표하겠니? 올해 제가 처음으로 투표를 하게 됐는데 저희가 투표권이 생긴 만큼 저도 신중하게 투표를 할 테니까 끝까지 열심히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제 첫 선거잖아요. 제 첫 투표가 의미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입니다.